하는데요. 작은 도서관의 기능을 좀 활성화시켜보자라는 그런 의미의 토론회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모포에서 열렸는데요. 관련 이야기 듣겠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의 여인두 사무처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처장님께서도 이 토론회에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네네. 작은 도서관이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인지 소개부터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작은 도서관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지식과 정보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요즘 공동체 회복 운동이 전국적으로 좀 벌어지고 있는데 작은 도서관이 바로 이런 공동체 회복 운동의 산실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작은 도서관 하면 우리가 이렇게 도서관 하면 왠지 딱딱한 느낌 있잖아요. 네. 그 책 읽고 뭐 공부하는 네네. 공간이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요즘 도서관은 그런 인식에서 많이 탈피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문화 복합 시설로 자리 잡고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특히나 작은 도서관은 걸어서 15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곳으로서 아담한 주민 사랑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주민들이 책도 보고 같이 정보도 공유하는 그런 정보 소통의 장이 작은 도서관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네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정부도 중앙정부도 지금 이 작은 도서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사업이 지금까지 추진돼 왔죠? 이제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작은 도서관이 개설이 됐고요. 목포 같은 경우는 2007년에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빠른 추세를 가졌었고요.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작은 도서관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 기준으로 6,330개 네. 그리고 올해 현재 제가 작은 도서관 통합 네트워크라는 곳에 들어가 보니까 6,727개가 공식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광주 전남의 경우에도 광주가 현재 440곳, 전남이 302곳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네. 광주는 의미가 있는 수치가 인구수 대비 작은 도서관이 광역자치단체 중에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3,713명당 작은 도서관이 한 곳이 있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작은 도서관 한 곳당 그 책이 4,217권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또한 이 작은 도서관은 공동주택법과 작은 도서관 진흥법에 의해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공급자가 작은 도서관을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작은 도서관은 계속 늘어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돼 있는데 방금 이야기하신 네네. 것처럼 재기능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네네, 그 기능들이 좀 왜곡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문제도 발생하고 그러는데 일단 그런 작은 도서관이 만들어지면 운영비나 예산 이런 부분들은 즉 결국은 경비가 또 필요할 텐데 어떻게 조달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 작은 도서관의 규모가 10평 남짓에서 50평 크기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운영 주체 또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립이 있고 네. 종교단체라든가 기업 그리고 마을문구에서 운영하는 사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립이나 사립이 있긴 한데 운영 방식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단 작은 도서관을 개설을 하는데 관리 비용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비용들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네. 휴관하거나 폐관하는 작은 도서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도서관을 이제 지속 가능한 작은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리비나 운영비 확보가 더욱 중요한 것이고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18년 6,330개 작은 도서관 중에 관리자가 없는 그래서 순수하게 자원봉사자로만 운영하는 것이 38% 정도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한 3,900개 정도가 관리자가 있는데 이 관리자분들 중에서 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이 625개로 전체 작은 도서관에서 한 9.8%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예산 지원이 운영 주체가 뭐 공립이라면 지자체 그리고 사립이라면 그 주체에서 예산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풀들을 좀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목포 같은 경우는 연간 지원액이 6억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순천 같은 경우는 15억 되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또 지원액도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문화가 꽃피는 마을 그리고 동네마다 사람들이 소통하고 교류하기 위해서 작은 도서관이 역할을 해준다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작은 네네. 도서관을 좀 살려야 될 것 같은데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산에 또 한계가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면서 작은 도서관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특히 목포에서 이 토론회를 여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토론회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일단 이제 작은 도서 방금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돼야 되고 그리고 지역에서 지역 공동체로서의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뭐 이제 지자체 그리고 민관이 협력할 부분들에 있어서 함께 하자라고 하는 기본적인 합의들이 있었고요. 근데 네.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포나 순천의 이런 차이, 지자체 간의 어떤 차이로 인해서 네.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가 걸림돌이 생겨서는 안 된다. 특히 목포는 19개 작은 도서관이 있거든요. 공립 작은 도서관. 네. 사립까지 합치면 29개가 있는데 이 19곳의 공립 작은 도서관의 경우만 보르돼도 운영비가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숫자는 해년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작은 도서관이 뭐 1년에 한두 개씩 더 늘어나는데 운영비는 계속 줄어들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거의 그 지원이 되지 않고 운영자의 노력과 그 재능 기부 거의 90% 이상이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었고 거기에서 이제 목포시도 이제는 양적 팽창이 아니라 질적 그 전환으로 질적 운영의 어떤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의 역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는데 결국은 운영비,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영 자체가 부실화되는데 이것을 지금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리란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 질적인 향상을 이야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렇다면은 뭐 예산 확보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운영의 방식을 효율화시키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예.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도서관이 그동안 이제 정부의 작은 도서관 정책, 지자체의 작은 도서관 정책은 양적 증가를 목표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뭐 작은 도서관의 기준 평수가 10평이다 보니까 아주 협소한 공간에서 도서 대출 이외에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는 작은 도서관을 또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적 팽창 정책에서 내실을 다지는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운영자들의 직무 역량의 향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이라든가 네. 이런 책들을 구비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운영 주체들은 그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일단 요즘은 그 예산이 투여한 데 비례해서 성과가 나오는 시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좀 함께 고민하는 게 6,000개가 넘는 작은 도서관들을 좀 묶어서 중앙정부나 어떤 그 기관들이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하고 이러면서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그 제3차 도서관 종합발전 계획안을 내놓고 있거든요. 네. 이 계획안에 보면은 생활 SOC 사업으로 30조를 확보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획안대로 한다면 인구 37,460명당 한 곳의 공공도서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계획이 현실화되면 지역별로 대표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대표 도서관이 있고 거점별로 공공도서관이 있고 그리고 마을별로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책을 제출하는 공간이 아니라 요즘은 이제 주민 사랑방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네트워크가 제대로 형성된다면 지역에 있어서 지역의 그 지역 공동체성 회복에도 좀 빨리 이런 적응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데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네. 이 정치권,
특히 네네.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체계적인 전국을 좀 아우르는 그런 통일된 네. 정책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 제가 드렸던 것처럼 중앙정부의 3차 도서관 발전 종합 계획안대로 추진될 수 있는 어떤 정책적 동력이 필요하고, 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관심 또한 대단히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작은 도서관의 기본적인 운영 주체들은 지방자치단체거든요. 뭐 시라든가 아니면 구라든가 군이라든가 이런 곳인데, 현실적으로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운영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자꾸 작은 도서관은 만들어야 된다는 여론 때문에 만들긴 하는데 이 운영비를 계속 깎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관심 많이 가져서 이 주민 네. 삶의 질 향상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예산 집행 우선순위에서 좀 이런 부분들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라고 좀 보고요. 네네네. 네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말씀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전남도당의 여인도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한글날인 오늘